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20페이지를 펴겠습니다. 220페이지.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공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산을 가면은, 제가 이제 주로, 만약에 제일 가까운 코스가 우이동이죠. 그죠? 우이동. 이렇게 한 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맨 아래에서 단번 한 발에 100군데까지 발을 디딜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 단계를 밟아. 가다 보면은 땀도 많이 나지. 목도 타죠. 그죠? 맞죠? 네. 그럼 쉬기도 해야지. 아니면 또 올라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 이겨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백운대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발 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한 달만 공부하면 되지. 이는 1년 과정이거든. 묵묵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첫째 날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주에 합격 보장반 모집을 해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 공지된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 날 문제가 여러분들이 신청한 사람 메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1월까지 풀고 1월 날 24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성적과 해설이 또 공개가 되는 거예요. 밴드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걸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에 지금 그 기출 지문 정리는 밴드에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좋은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달까지는 민계공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시법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휴대폰은 항상 들고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올리는 그 양은 길어야 10분 공부할 양이거든. 그걸 읽으면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가는 겁니다. 낱말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220페이지를 공부를 해보러 갑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뭐를 배우느냐면 우리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부하거든. 그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신청 정보예요. 하나가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 그러면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고, 첨부 정보는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전부 다 첨부 서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7개를 해라. 아니, 많은데 예시를 드러난 건 7개라. 그 중에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예요.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대장,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이런 게 첨부 정보로 예시를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인감증명서는 안 나오네, 등기필 정보는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정보 속에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는 그래 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글자를 보면 정보지. 그럼 정보는 전산하다 전산아니다? 전산아. 그럼 우리 등기는 자 보세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컴퓨터를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컴퓨터에서는 인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두 개거든, 두 개. 하나는 모든 거는 문서로 싸지. 그 문서로 싸면은 맨 마지막에는 2022년 12월 17일 목희수 인 이래 해야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인이니까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사인은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저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 또 유사한 겁니다. 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동의서, 성락서, 협의서, 확인서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이 서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있잖아요. 동의서, 성락서, 합의서, 협의서 이런 거 누가 써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건 당연히 이익 보는 쪽에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합의서를 안 써줍니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거든. 그럼 써준 사람 뭐를 첨부시켜야 된다? 인감. 그래요. 그러면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하나고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 돼. 본인 여부 확인해. 그래서 인감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 신청은 컴퓨터거든.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들은 공인인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하잖아요. 공인인증을 다 받아야지.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방문신청에서만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감은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그럼 여기 등기원인 정보거든. 아까 전에 등기 원인은 등기마다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등기 원인 정보도 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럼 계약서입니다. 아까 전에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정려면 정려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그럼 상속이 있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속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는 등기마다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그걸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약서고 이 계약서에 뭐를 받아야 되느냐?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지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험에 내요. 계약서에 뭘 받아야 된다? 금인. 그러면 금인은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왜? 그때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 포탈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것만 금인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주무관청 허가서 이런 거를 말하거든.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서 왜 제출하는데 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왜 제출하는데 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봅시다. 상속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토지 수용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경매받았다 공매받았다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근데 있는 교육도 없는 교육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관계 있으면 제출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바퀴 돌다 보면 저절로 하는 거라 공부할 필요 없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들어갔죠? 성락서 판결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나오거든. 이렇게 공부합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하느냐,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대표자. 그럼 자기가 대표자 또는 관리님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요. 그럼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법인이죠. 맞죠? 그럼 삼성전자가 등기하려면 삼성전자가 와야 됩니까? 사람이 와야 됩니까?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맞아요? 네. 그럼 대표자가 직접 올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있다. 그럼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위임장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럼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게 뭔데? 그게 주민등록 등초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가져오라?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이해했거든.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글자가 나오는 게 필요적 기재가 있다, 임의적 기재가 있다 이래는. 그럼 시험은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볼게요. 등기소가 있거든.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매매를 했죠. 매매의 상위 개념은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계약의 상위 개념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법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민법인 거예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오케이? 네. 그러면 법률행위를 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이 계약서는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시험에 내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서입니까? 신청서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내는 거는 신청서가 등기법이지 계약서는 등기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 신청서가 컴퓨터에서는 신청 정보. 그러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잡으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듭니다. 만들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를 주지. 그럼 용지를 내가 받았거든. 받았다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빈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디다가 뭘 기재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그러면 은행 여직원은 한두 번 딱 시행착오를 딱 겪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형광펜으로 체크를 딱 해가 줘야 안 줘요? 그 말은 뭐예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재를 하세요. 형광펜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광펜이 필요적 기재고 형광펜 없는 데가 임의적 기재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그럼 형광펜으로 표시한 거는 안 쓰면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필요적 기재는 안 하면 등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줄 꺼놓고 공부할게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옵니다. 1건 1신청서 주의. 그 다음에 일괄 신청.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하나 등기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어요. 그럼 오늘 요 시험에 가면 나중에 2개가 나오는데 일단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제일 위에 갑니다. 1번에 등기 신청은 자, 줄 것입니다. 1건당 1개. 이제 죽지 마세요. 넷째 줄에 죽지 마세요.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할 때 일괄만 동그라미 치세요.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래가 끝에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지문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래 끝에 가면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부동산이 없어. 그럼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에 10개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10개입니다. 10개. 맞아요? 네. 그럼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장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딱 기재가 제출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이걸 띄울 때 끝글자가 딱 답입니다. 근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에요. 털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일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색깔만 줄 것을 일명이 간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 끝에. 자, 줄 것입니다. 정정, 삽입, 삭제. 자, 넷째 줄에 날인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또는 서명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참고학습을 보세요. 참고학습에 세 번째 거를 보세요. 세 번째 거. 넷째 줄입니다. 있음으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찾았습니까? 네. 전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간인이 있고 정정이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간인은 이게 간인이거든. 여러분들 서류가 여러 장이 있으면 반 접어서 도장 찍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간인입니다. 그러면 간인을 하면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는데 답은 이거예요.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0명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느냐, 한 명만 찍으면 되느냐, 이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간인은 한 명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정정은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 답은 이거예요. 간인은 내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내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불이익 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도장 찍으면 돼요. 근데 정정은 수정이잖아요. 수정이니까 내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 내용이 변했다는 것은 불이익 보는 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런데 이리 왔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답으로 냈는데 이걸 시험에 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잠깐만 볼게요. 글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빨간 줄로 긋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야지.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서명 또는 날이.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명하고 날이.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 하고는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답은 또는이거든. 그럼 시험에 하고 이렇게가 29회 때 답으로 만들었어. 이거 답을 알면은 엄청 쉽거든. 모르면 못 찾아냅니다. 맞죠? 네. 자, 시작. 서명 또는 날이. 그럼 옆에다가 이거 쓰세요. 하고 쓰고 X 이래 놓으세요. 하고 쓰고 X.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번호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입니다.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2번에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자, 2번에 줄 것을 신청인. 3번에 대표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으세요. 둘 다 줄 것이에요. 등기운임과 연월일, 등기목적. 6번입니다. 6번 등기필 정보 줄 것이에요. 7번, 8번 밑줄 것이에요. 등기소유 표시, 신청 연월일입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그리거든. 이거는 앞면입니다. 이거는 뒷면입니다. 뒷면. 시험은 앞면이 시험에 나오지 뒷면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에 거래 신고입니다. 거래 가액입니다.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거든.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무자가 있어요. 권리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위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건 돈입니다, 돈. 그럼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럼 여기에 2022년 1월 1일 목희수 이렇게 나왔어요. 안 그러면 대리인 이래 나왔어요. 강남 등기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림을 잘 한번 보겠어요. 갑, 을 됐죠? 여러분들 갑하고 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하면 갑하고 을의 인적 사항을 신청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지. 그러면 갑이 무슨인? 매도인. 시작. 의무자. 을이 무슨인? 매수인. 무슨 자? 권리자. 이거 이해되겠죠? 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부동산이죠. 그럼 신청서에 사고 파는 부동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이거잖아요. 시작. 부동산 표시 됐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첫 번째,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았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게 부동산 표시. 두 번째는 사고 파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요게 1월 2일 날 매매했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죠. 사고 파는 당사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되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뒷면으로 갑니다. 위에 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런 게 여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뒷장에 끝에 매월 며칠 목희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이걸 문자로 말하면 신청연월일 신청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럼 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 그럼 대리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법인이 등기를 합니까?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신청연월일, 신청인, 대리인, 대표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어느 등기소 등기한다는 등기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6개인데 오늘 5개만 공부합니다. 6개인데 5개 공부합니다. 몇 개? 하나. 자, 요거 몇 개? 둘. 이 몇 개? 3개. 이거 몇 개? 4개. 이거 몇 개? 5. 그럼 이 2개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칠판을 보세요. 신청 정보라는 말이 있고 첨부 정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첨부 정보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럼 신청서를 제출했지.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조기와 단층주택을 사고 팔거든.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제가 여기 있는데 상계동 100번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빨리 안다고 그래요? 빨리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는.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뭘 들고 가야 된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뭡니까? 대장.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거래신고, 매매하면은 거래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신고 필정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를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은 가만히 있어요. 중개업 하는 분이 있거든. 그분이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신고 1년 번호를 받아와요. 나중에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네. 매매를 해야 돈을 벌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많이 하세요. 구청 자주 들락날락 거리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들락날락 거리세요. 네. 그럼 됐죠? 자, 그럼 요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거래신고 1년 번호는 신청정보의 내용입니다. 거래신고 필정은 그럼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월 2일 날 뭐가 나 있다? 매매. 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매매 계약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럼 저는 계약서라고 말하지만 시험에는 시작,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상식으로 보세요. 갑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여기에 세금 냈겠죠? 각종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건 생략합니다. 그럼 여기는 본인이 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 대리인이 하면은 위임장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대표자가 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죠? 지금부터 답.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요 밖에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게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시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 표시 사항으로서 면적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O지, O. 왜 O냐 이러면은 괜찮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래 하면 고맙잖아요. 그래 안 쓰고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걸 안 쓰고 이게 부동산 표시잖아요. 이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오더와이다. 소재 지번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지목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면적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전부 다 오다 이면 이게 전부 다 오잖아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에요. 그럼 맞췄다 안 맞췄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33회 시험 문제들이 나온 거 6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12개 중에 됐죠? 네,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 지분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무조건 시험에 출제하는 게 있어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를 해요. 신탁 등기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보존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서 출제를 하거든. 소유권 이전은 많은데 작년에는 매매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다면 매매. 아까 전에 실거래 가액이 있잖아요. 그걸 권리다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냈고, 소유권 모르는 길은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공동소유가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해요.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은 그냥 소유권 보존이 있고
직권 소유권 보존이죠. 직권 소유권 보존. 그 여기는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 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있다 이 말.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일부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도 매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분은 아까 전에 공유, 합유, 총유거든. 그 등기법 시간에는 총유는 없습니다. 공유 아니면 합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공유, 무슨 유?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지분이 있어. 지분이 있어. 오케이? 네. 그런데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1 갑, 얼, 병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면 이거는 공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가 갑, 얼, 병 이렇게가 요래만 써놔놓으면 이거는 뭐다? 합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라. 합유라는 뜻은 이야기를 해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이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표시되어 있으니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분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제가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223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다가 줄 거세요. 부동산 표시. 옆에 여기다가 대장이라고 썼어요. 대장. 223페이지 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거래신고 1년 번호, 관리번호 있죠? 줄 거세요. 그 다음에 거래 가액 있죠? 자, 여기다 30억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 겁니다. 이 두 개 줄 거세요. 등기 원인, 그 연월일, 등기 목적. 찾았죠? 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다가 계약서라고 쓰고, 그 위에는 신고 필정이라고 썼어요. 신고 필정. 계약서, 신고 필정.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전할 요 지분 있죠? 지분은 이렇게 말해요. 공유, 합유 이렇게 놓고 공유는 O라고 하고 합유는 X라고 하세요. 공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해.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치고 여기다가 썼어요. 여기다가 권리자 옆에다가 주소, 주민, 주소, 주민, 주소, 주민, 주소, 주민. 주소라는 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이라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무슨 정보? 신청 정보. 여러분들 여기 쓴 거는 시작. 첨부 정보. 맞죠? 네. 그럼 한 장 넘길게요. 넘기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그 중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찾았습니까? 자, 등기필 정보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2018년 11월 1일 신청인, 대리인 그 세 개를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리면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풉니다. 신청인, 신청연월일 기재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쓴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나오죠? 네,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관할 등기소예요. 등기소. 찾았습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통과. 오늘
세 개만 딱 외우세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의무자, 권리자. 이 의무자, 권리자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네. 이거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부동산 표시 이러면. 그럼 신청인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가면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정보거든.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자, 한 번만 이리 와 보세요. 한 번만 와 보세요. 한 번만 와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등기부 표제부를 배우는 게 아니고 갑골구를 배우거든. 그럼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의 구성 양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에 갑구, 소유권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지. 그럼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다 이 말. 그럼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칸을 배우러 간다 이 말. 그럼 이 칸을 배우러 간다라는 거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가 자, 갑.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1월 2일 날 매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3번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러면 2월 1일 날 상속 이래가 병이 났잖아요. 그럼 4번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럼 이렇게가 3월 1일 날 수용 이렇게 났죠. 국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다시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 원인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만들면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정보 맞죠? 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예요,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매매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상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수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해되겠죠? 그럼 이걸 시험에 낸 다음에요. 1월 2일은 계약 체결일자고, 요 2월 1일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고, 요 3월 1일은 수용의 개시일, 수용을 한 날이고. 다시 1월 2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 요게 2월 1일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 요 3월 1일은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은 수용의 개시니까 시작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국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든. 그럼 토지를 수용하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와야 하나요? 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2023년 1월 31일 수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2023년 1월 31일 그게 수용의 개시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31일까지는 보상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31일까지. 물론 그 전에 다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12월 31일만 딱 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는 거고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수용은 등기해야 물건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뭐가 시험이냐면 저 3월 1일을 무슨 날짜로 쓰느냐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시작. 수용의 개시일. 이해했어요? 네. 그럼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에 등기원인은 등기원인 일자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등기원인 정보니까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니까 매매 무슨 서? 계약서. 상속은 무슨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용일이 났죠. 그럼 협의 수용이면 협의서를 들고 가야 되고 재결 수용이면 재결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했으니까 협의서가 있지. 재결서가 있지.
여러분들 수용을 한 번도 안 당해봤네요. 그죠? 그러면 수용은 그냥 고속도로 건설에서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주민들은 제일 그간 게 보상금이잖아요. 맞다. 그럼 보상금이 만약에 내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도장 찍어줘야지. 그게 협의서에 도장 찍어준 거지. 그런데 좀 버틸 수도 있다. 버틴다는 게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올라가면 재결서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재결의 단계에서도 도장을 안 찍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도 있다. 있지. 그래서 이때는 단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단합을 잘 해야지. 시골에 가면은 마을을 수용을 해요. 물론 국가가 수용하는 게 있고 건설업자들이 수용하는 게 있거든. 그럼 건설업자들이 수용을 할 때 시골에 가면은 남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있습니까? 할머니들. 그럼 할머니들 가면 이제 할머니 쭉 있어요. 그럼 요 할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 5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옆집은 450만 원이거든요. 할머니는 500만 원이에요. 이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 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또 옆집에 가서는 좀 털거든. 그럼 510만 원 주죠. 그죠?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옆집 사람은 450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중에 말해라. 좀 입단속 한다.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가면 다 뽀로롱 나요, 안 나요? 그럼 난리 나지 또. 그런데 뭐 도장 다 찍어버린대 뭐.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막 이해됐죠? 네. 그럼 요거 이제 보러 가는데, 그럼 시험은 답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시험을 낼 수가 없고, 그럼 시험에 낼 때는 한 개밖에 내었어요. 그게 검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검인. 그러면 검인은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데? 그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원리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졌거든. 자 이렇게 돼졌지. 두 사람이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 아직 안 가져왔어. 또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있겠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있겠지. 그럼 여기다 검인을 받았다면은 등기가 이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시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려면 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제출했던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누굽니까? 등기는 누구하고 해러 왔다? 갑하고 병. 그럼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리로 바로 갔다니까 이 사람을 생략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이리 와고 이리 왔다고 칩시다. 이리 가고 이리 갔다고 칩시다. 치면 양도세, 취득세, 세금 몇 번 내야 돼요? 4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리 갔다 이래 말은 이리 갔다라는 말은 어를 생략했잖아요. 그럼 세금은 몇 번 냅니까? 2번이래. 이게 세금 포탈이잖아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여러분 사람으로 안 봐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과세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개입을 안 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검인을 받았다면 이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시험의 원리는 검인을 왜 받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인을 한다. 그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럼 시험은 절차법이니까 그럼 검인 받는 거와 안 받는 거 이게 시험이지. 시험에는 원리를 묻는 게 아니지. 어떤 경우에는 검인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시험에는. 맞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25페이지에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됐어요?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본서를 3번만 딱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서를.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서를 여러 번 읽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3번만 딱 읽어보세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